이거 부모님들 우리 애가 그럼 시험 공부 방법 모르나? 아나? 이거 구분하는 기준점. 저는 시험 공부 이번 중간고사 실패했다 그러면 중간고사 공부했던 흔적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대부분 시험 공부한 자료가 문제집밖에 없어요. 문제집에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집.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달라요?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에 내신 1등급 받은 졸업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알아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되려 아이가 의욕도 자신감도 자꾸 떨어진다고요? 오늘은 기말고사 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나눠드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몰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입니다.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공부법 오늘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분 또 모셨다고 그런 구독자님들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딱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한 달 반 남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가 망했더라도 지금부터 만회할 수 있는 공부 전략 네. 오늘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 가정에서 애들이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시험 잘 봤다면 좋겠지만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거의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해서 틀렸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학원에서 안 알려줬어. 학원에서 안 알려줬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시험 못 봤어. 그래서 학원 바꿔줘.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엄마 나는 공부머리가 없나 봐. 제일 힘든. 네. 네. 그러니까 이 3가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이랬을 때 네.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한다. 뭐부터 체크해야 되나요? 일단은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학원타, 실수타 이거 다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 또는 운의 요인이잖아요.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뜻대로 잘 안 됐다 보니까 그걸 뭔가 즉시 하는 게 되게 마음 아픈 거고 두 번째는 애들이 진짜 내가 시험 못 본 이유 원인을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오늘 결국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은 그냥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숙제를 하지 시험 공부라는 것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고지를 딱 찍어놓고 나는 여기에 오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라는 어떤 네. 자원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못 본 원인을 파악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책 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다. 네. 결국 접근 자체를 저는 아이들이 안 한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한 거라고 접근하셔야 이 문제 해결책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방법을 알려주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알려줘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애들한테 필요한 방법의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뭐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답노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고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백그라운드가 워낙 또 서울대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공부법 멘토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부분부터 알려드리고 출발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추천해 볼 만한 그 공부법 네. 알려주세요. 시험을 못 본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거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2, 3주 동안의 시험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 기간이 시작될 때 절반은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중등 시험 문제가 한 20문제, 25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국영수 한 주에 한 시수가 한 2-3번 정도 네.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2달 정도를 갖고 이제 진도 나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8주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3번이면 24번이에요. 시험 문제 25문제죠. 한 시간에 한 문제씩 나온다.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 선생님 진도 몰아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애초에 전략적으로 오늘 결국 이 한 시간에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늘 이걸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애들 막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저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거랑 내가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시간에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랬을 때 내가 오늘 수업에서 어떤 게 문제에 나올까라는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험 공부의 시작이고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기말고사 시험 준비는 시작이에요. 이거는 뭐 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약간 학교 수업을 되게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얄미운 게 다 안다고 수업 시간에 퍼질러 자고 그럼 열심히 듣는 애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럼 걔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에도 없고 학원에서 안 알려주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서 그걸 변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업에서 저는 일단 그날 배운 거
반드시 그날 이해하고 복습하는 거. 요게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라 이 네. 말이라 한 시간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열심히 들어라. 네. 체감도가 완전히 다른 것 네.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시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는 공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자기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자기 바쁘죠?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학원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을 풀잖아요. 근데 문제집을 우리가 왜 푸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머릿속에 수업을 듣고 학교든 학원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넣어서 이해해서 다시 꺼낼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럼에도 내가 부족하고 이해 못하고 못 푸는 게 뭔지를 구멍을 찾으려고 문제집을 푸는 거거든요. 네. 머릿속에 집어넣고 꺼내는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듣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고 자기 공부를 근데 부모님들은 애가 뭐 학원 갔다 와서 자기 공부를 안 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자기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단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가 학원 이제 뭐 빨리 가도 한 4, 5시? 그렇죠. 갔다 오면 하루에 한 3시간 듣고 오면 8시예요. 그럼 밥 먹고 이동하면 9시예요. 그럼 9시부터 11시 뭐 10시까지는 학원 숙제 또 해요. 네. 근데 또 수행평가 나오면 또 그거 수행평가 해요. 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운 적이 없지만 자기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저는 학기 중에 학원을 교과목 3개 이상 다닌다? 그건 그냥 아이들한테 자기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덜어내야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네. 잘 버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인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다르게 해야 다른 결과가 나오죠. 한 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시험으로 더 좁혀서 들어가면 시험 공부 방법 자체를 모르죠. 시험이라는 고지를 찍어놓고 내가 전략적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블루프린트가 없으니까 애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못하는 거고 네. 그런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 부모님들 우리 애가 그럼 시험 공부 방법 모르나? 아나? 이거 구분하는 기준점 시험 공부 이번 중간고사 실패했다 그러면 중간고사 공부했던 흔적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시험 공부한 자료가 문제집밖에 없습니다. 문제집에밖에 없어요. 문제 그럼 푼 공부 거. 잘하는 애들은 뭐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교과서든 노트든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단거나 아, 자기만의 단거나. 문제집도 다르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문제집을 일종의 참고서처럼 씁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내가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그냥 다 풀었다 채점했다 맞았다 틀렸다 이것만 멈춰 있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오지선다가 다 나의 학습 내용인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면 1, 2, 3, 4, 5번의 선지가 있을 때 이건 내가 명확히 알아. 이건 내가 명확히 이제 틀렸다는 걸 알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면 그거가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되는 학습 그렇죠. 내용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걸 내가 뭘 몰랐지, 뭘 헷갈렸지 거기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참고서가 되는 거죠. 시험 기간 되면 학원에서 이제 숙제를 무지막지 내줍니다. 네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애들이 그렇게 못해갈 뿐더러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서 오히려 시작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험 공부라는 건 이제 시험 공부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럼 시험 공부의 본질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시험 공부라는 건 선생님이 이제 학교 수업에서 알려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네.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구멍을 내가 메워가는 과정이 시험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도 없으면 시험을 잘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구멍을 메우는 건데 학원에서는 숙제를 왜 무지막지 내주느냐? 학생 개개인에게 구멍이 어떻게 나 있는지를 선생님들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대다수 애들이 다 구멍 나 있을 것 같은 거를 숙제 내주고 너 구멍 찾아봐 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이건 알아요.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선생님들은 이 아이 개별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숙제를 무지막지 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 숙제를 다 못 해가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요. 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애 책임이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시험 공부에 계획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중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첫 번째 이유랑 맞닿아 있어요.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 한 번을 제대로 공부 못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범위가 많거든요. 2주, 3주 안에 몰아서 네. 하기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 좀 생각하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계획이라는 것은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왜 세우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쇼핑하러 갈 때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 많으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네.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의 머릿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할 일만 있지 나한테 주어진 가용 시간이 얼마지? 네. 동시에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지? 그러면 뭐가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부터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게 진짜 우선순위인데 이런 걸 애들이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특히나 이게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고 중학교 때 반드시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작가님. 네. 그러면 이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보완하면서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수업 관련해서 저는 애들한테 포스트잇 딱 2장만 꺼내놓고 네. 일단 들을 때 네. 2장만 꺼내놓고 듣자. 한 장에는 제가 1시간에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업 들을 때 그냥 포스트잇 한 장에 오늘은 내가 쭉 들은 것 중에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네. 그거 하나만 써도 네. 출제자의 관점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날 배운 것 중에 이해 안 된 건 그날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포스트잇 한 장에는 내가 오늘 들으면서 이해 안 된 것만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찾아보든 그걸 들고 선생님한테 떼고 와서 질문하든 그러니까 그렇게만 수업 2개를 들어도 그 2가지만 저는 채울 수 있으면 그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이제 2단계로 알려주는 게 백지복습인데 포스트잇 한 장에 더 적는 거죠. 키워드 이름만 적어놓고 이제 안 보고 적어보는 거죠. 국영수 3개. 근데 국영수 맨날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하루에 3, 40분. 네.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게 그렇게 클까 하시겠지만 당장 시험 기간 때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네. 시험 기간 전에 하루 30분씩 그렇게 누적한 애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5, 60%는 채워놓고 시작하는 거고 고등학교 가면 이 진가가 확.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에 내신 1등급 받은 졸업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그날 배운 이거였어요? 거 그날 복습했다. 그 시험 공부 방법 관련해서는 애들이 이제 단계를 잘 몰라서 제가 뭐 오늘 다 풀기는 어렵겠지만 단계만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일 복습을 네네. 지금부터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준비 기간이라고 부르는 2, 3주가 됐을 때는 일단 내가 당일 복습 한 게 있으면 그걸 위주로 내가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는 거를 이제 교과서, 프린트, 필기 제가 이제 뭐 부교재가 있다면 교프부라고 부르는 필수 3종 이걸 일단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내용들을 교과서 또는 노트에 방금 그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됐거나 헷갈리는 내용 위주로 본인이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집을 풀죠. 어. 그럼 문제집을 풀어요. 물론 이제 문제집 풀기 전에 내가 이해 안 됐는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자습서나 인강 같은 걸 찾아서 듣는 네. 거예요. 그 부분만.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나서 내가 틀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맞긴 했지만 내가 문제 풀 때 뭐 예를 들면 세모 내가 이거는 왜 틀렸는지 이게 오답인지 정답인지 애매해. 그 부분 위주로 해설지 펴갖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내가 몰랐던 거 체크해서 적어놓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에 내가 풀고 나서 헷갈렸던 것들을 그 교과서나 또는 노트에 내가 단권화를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른 색 펜으로 다시 추가해서 적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쭉 읽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백지복습 또는 설명하기를 그때 하는 겁니다. 예. 목차만 보고 또는 키워드만 보고 내가 적을 수 있게끔 적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그러다가 막히면 뭐예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백지복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시험 공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이런 루틴이 좀 모르고 이거를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을 잡아가야 될까 하시면 그냥 다 필요 없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부터 복귀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가 틀렸던 거 쭉 풀면서 교과서나 프린트 펼쳐놓고 내가 틀린 문제에서 몰랐던 내용이 교과서나 프린트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부터 해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도 정말 많은 친구들을 멘토링 하셨잖아요. 네. 공부 방법을 모르거나 의욕이 없는 친구들, 네. 공부를 하다가 의욕이 꺾인 친구들,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답답증 때문에 S냅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S냅이 근데 중학생 대상이잖아요. 네. 왜 중학생인가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애들이 방법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느꼈고 결국은 이거 한 번만 잡아놓으면 네.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네. 안 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말씀하신 것처럼 S냅이에요. 그래서 그 S냅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12주 동안 네. 아이들이 자기 공부, 정확하게는 시험 공부 루틴을 한번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들을 저한테 배우고 이제 멘토에게 직접 코칭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월 개강반도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한번 배우는 네네.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 할 일을 내가 스스로 좀 관리하는 것부터가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데일리 플래너, 위클리 플래너를 쓰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대비 이 할 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제 플래닝하는 습관을 일단 한 2, 3주 정도 네, 연습을 짜고. 하고 S냅이든 뭐 초등을 위한 D냅이든 그날 배운 건 그날 포스트잇 한 장에 끝내는 거. 요게 네네. 이제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습관 들이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할 일 관리하고 또 이 공부 습관 잡히면 일주일 단위로 이제 남이 정해준 목표 말고 내가 정한 목표, 그걸 위클리 원싱이라고 해서 좀 주도권을 가지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려주는 거는 네 번째로 그 효과적인 복습법. 애들이 결국은 이 플래닝 세워보고 하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한데 할 일이 많네? 그럼 애들이 뭘 원하겠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법을 원하겠죠. 네네. 막 푸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방법을 이제 애들한테 그때 생각하겠군요. 알려주는 거죠. 백지복습, 구조화, 또 요새 애들 못하는 거 이제 실제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네네. 애들이 읽고 어떻게 이해해서 암기까지 해야 되는지 이 어떤 학습의 한 텀을 알려주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또 이제 그때 또 애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학교 진도 나가는 것 따라서 과목별로 단권화를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 양이 몰리지 않도록 이제 미리 잡아주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시험 기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것들과 남은 한 3주, 4주 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내가 당일 복습, 단거나 문제집 풀이 그리고 이거 백지 복습으로 완성하는 이 텀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강의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모든 강의는 제가 다 직접 줌 라이브에서 네, 아이들한테 네, 네. 강의를 하고요. 네. 애들 눈높이에 좀 더 가까운 얼마 전에 입시를 치른 서울대 재학생, 제 그러니까요. 후배들 형 누나 같아요. 네, 더 친근하잖아요. 맞아요. 멘토들이 이제 애들이 제 강의 듣고 복습이나 플래닝이나 다 실천을 해서 네, 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멘토들이 1대1로 줌으로 만나가지고 멘토링하고 또 매일 밴드에 인증한 거에 대해서 데일리로 피드백을 네, 해주면서 네. 본인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중1, 2, 3인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라서 시험이 없을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친구들은 안 들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저희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도 그 시험 안 보는 학생들이 한 40-50% 정도 될 돼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하시냐면 특히 시험에 맞닥뜨렸다는 게 보통 시험 2, 3주 남기고 그때 돼서 뭘 하면 되게 네, 어렵고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못 보면 이제 첫 시험의 경험이 일종의 실패 경험으로 남게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S냅을 하면서 시험의 시작, 그러니까 정확히는 2, 3주 남긴 시작이 아니라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기말고사 때까지의 그 한 텀을 이 S냅을 하면서 쭉 돌아보는 거죠. 네. 학기 중에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해서 시험 기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텀을 돌아보니까 실제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애들이 이제 뭔가 준비가 된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랬을 때 애들이 이제 훨씬 더 시험에 대한 벽을 좀 낮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실제 잘 보고 나면 이제 첫 성공 경험으로 네. 이렇게 동기부여가 쭉 이어지니까 네. 아마 시험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뷰도 오늘 인터뷰 나누기 전에 리뷰를 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학습, 그러니까 국영수 내용보다는 네. 습관이나 루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네.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네.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동기부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법을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D냅이라는 초등학생들 네네네. 동기부여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물론 이제 네네. 거기서도 뭐 플래너 쓰고 당일 복습하고 하긴 하지만 3년 정도 되니까 중학생이 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 가서 시험 치고 선생님 저 꿈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몰라서 진짜 그 공부에 발목이 잡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는 D냅 수료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 클로즈드 프로그램으로 이 S냅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만드셨어요? 네. 근데 그걸 했던 애들이 제가 또 워낙 공법은 오랫동안 책도 쓰고 연구를 했던 분야니까 알려줬는데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공부법을 알려주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함에서 제가 제일 애들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과 네네. 어떤 효과적인 거는 첫 번째로 멘토링이죠. 멘토링. 그러니까 1대1로 내가 뭔가를 코칭받고 피드백 네, 받는다는 네. 것이 멘토의 본질이 관심, 피드백,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꾸준히 매일같이 관심 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게 내한테는 굉장히 큰 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것도 D냅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D냅 하면 애들이 제 친구들 앞에서 자기 꿈도 발표하고 막 오프라인에서 네네. 만나서도 하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오늘
지금도 30일 동안 플래너 매일 썼습니다. 당일 복습 매일 했습니다. 예. 그걸 듣더니 애들이 진짜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초등 고학년, 특히 중학생들은 결국 가장 이 아이들의 동기부여,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핵심은 또래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S랩에서 지금 사실은 가장 반응이 좋고 부모님도 어떤 분들 막 3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 애가 막 이제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이게 저희가 줌스터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줌스터디. 그리고 러닝메이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S랩 하면서 중반 정도부터 줌에 모여서 아침 7시 내지 밤 10시에 1시간씩 들어와서 모여서 자기 공부를 해요. 전국에 있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보니까 네. 애들이 거기서 엄청난 자극을 받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 공부했던 루틴을 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나랑 같은 중1, 중2인데 쟤는 저렇게 했네? 그리고 또 이제 밴드에서 매일 자기 플래너를 애들이 인증하고 남의 다른 친구 거에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와, 얘 플래너 이렇게 오늘 열심히 살았네? 거기에 엄청난 자극을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더라도 대부분 아이들이 혹여라도 엄마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잔소리로만 네. 들을까 봐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 중에는 나는 잔소리 안 하고 아이가 자기 네. 주도권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네. 조언이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원포인트 레슨 클래스인데 이제 OPL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학생들 제가 줌에서 직접 아예 오늘 말씀드렸던 거 중등, 초등 각각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오랫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듣고 실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5월 9일 금요일 날 중학생들한테는 제목이 내신 1등급 만드는 하루 30분 과목별 복습법 막 이런 얘기를 해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을 모르니까 제가 예시 들어서 구체적으로 당일 복습하고 시험 정말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갖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좀 초등, 중등 또 눈높이가 다르니까 초등은 제가 또 눈높이를 확 낮춰서 애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 뭘까? 결국 문제집 푸는데 숙제하는 시간 확 줄이는 방법이 애들한테는 제일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집 숙제 시간 확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뭐 플래너 쓰는 거 당일 복습하는 법을 제가 초등 눈높이에 맞춰서 5월 13일 화요일 날 또 초등 고학년 4, 5, 6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고정 댓글에 자세히 소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오늘 중학교 때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